솔직히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필기를 합격한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니까요. 특히 시누이가 준비했던 건 경찰 공무원이었기에 필기, 체력, 면접까지 있었는데 그걸 굳이 지금 하려는 것도 웃겼죠. 그럼에도 제가 참석을 하려고 했던 건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친인척까지 다 오는 상황에 제가 있는 게 시아버지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저와 저희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참석을 하니 다음 날에 모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고무장갑을 들려주며 음식 준비를 하자고 하셨죠. 어머님, 저 못하겠어요. 음식 준비라니. 너 정말 자꾸 이럴래? 분명 오늘 가족 모임이라고 얼굴만 비추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걸 나 혼자 하라는 거야? 너 지금 유세 떨어? 우리 엄마도 죽었어. 사람이 다 죽는 건데 뭘 그렇게 유난스러워? 그리고 잔치하는데 음식을 해야지. 너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라면 응당 해야 할 것을 너 병원 다닌다고 하나도 안 하고 이제는 못해? 그래도 저 장례 치른 게 바로 어제였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다른 일로 있는 거야. 이럴수록 더 잔치 열어서 너희 엄마 죽은 걸로 부정 탄 거 싹 없애야 우리 딸이 시험이 철싹 붙을 거 아니야. 어머님, 지금 부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 말이 틀렸어? 하필이면 내 딸 합격 날짜에 죽어가지고 얼마나 찜찜한 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부당도 찾아갔어. 그랬더니 딱 끝나는 날 맞춰서 잔치 열라고 하더라.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지금 그깟 이상한 무속신앙 때문에 잔치를 연다 만다 그 난리를 떤 거라는 거야?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럼 당신은 우리 딸이 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릴 적 친구라고 해도 난 우리 가족이 먼저인 사람이야. 그게 잘못이에요?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자고 했지? 귀엽고 고집을 피우기에 그래도 조용히 우리끼리 하는 줄 알았더니 며느리한테 잔치 음식을 시켜? 당신 진짜 미쳤어? 노망이라도 났어? 당신이 이러니까 며느리가 날 무시하는 거야. 알아? 무시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당신 이거 비정상이야. 아가, 너 지금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 내일 얼굴만 잠깐 보여준다 생각하고 들려.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일전에 장례식 참여 못한 친척들도 와서 부조금도 준다고 하니까. 알았지? 네. 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집을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정신이 없었는지 고무장갑이 그대로 손에 끼어진 상태였죠. 다리에 힘도 풀리고 그냥 현관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보관해놨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이었죠. 저는 당장 갈 힘이 없어서 내일 일찍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 방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제가 너무 싫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한 게 너무 싫었습니다. 꾸역꾸역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가 역겹게 느껴졌죠. 엄마, 이거 일어나서 먹고 자. 아들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군요.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고 아들이 내민 그릇을 봤습니다. 쌀이 둥둥 떠있는 물이었어요. 이게 뭐야? 죽. 대충 인터넷 보고 만들었어. 쌀 넣고 저었는데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아들은 생쌀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익지 않고 퍼지지 않은 쌀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듯 했죠. 그래도 그 마음이 예뻐서 저는 군말 없이 한술 떴고 고맙다고 하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 모두 잔치에 갈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재촉하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빨리 준비를 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어머니 물건을 가져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에 들렀다가 가자고 했더니 싫다고 했죠. 혼자 다녀와. 잔치 가는데 그런 곳 가면 부정 탄다고 엄마가 병원 근처도 가지 말랬어. 그냥 귀찮은 거잖아. 왜 어머니 핑계를 대? 몰라. 그리고 괜히 더 늦게 올 생각하지 말고 빨리 와. 알았어? 저는 더는 화낼 힘도 없어 차에서 내려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택시비도 쩔쩔매면서 걸어가거나 버스를 탔었지만 정말로 길을 가다가 쓰러질 게 걱정이 될 정도라 어쩔 수 없었죠. 병원에서 받은 건 아주 작은 박스였습니다. 어머니가 신던 슬리퍼, 제가 사준 가운,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선물로 줬던 속옷이 들어있었죠. 중요한 날에 입겠다면서 굳이 그걸 병원에서 입기 시작한 게 싫어 물어봤던 게 떠올랐습니다. 집에서는 안 입고 왜 여기서 입어? 아픈 게 중요해? 으이그, 여기서는 옷 갈아입고 하면서 의사도 보고 간호사도 보고 다른 환자들도 얼핏 볼 거 아니야. 그때 낡은 거 입고 있으면 너 욕먹어. 그래서 이쁜 걸로 입고 다니는 거지. 빙긋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서 저는 그 속옷을 보고 오열했죠. 오로지 저 때문에 저만을 위해서 살았던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고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스 맨 아래 봉투에 담긴 뭔가가 있었죠. 저는 무심결에 그걸 열어봤고 그게 유언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특이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읽을 것, 마음이 차분할 때 열어볼 것 이라는 글귀에 저는 편지를 봤죠. 그랬더니 안에서 2개의 봉투가 툭 떨어졌어요. 그 봉투의 겉면에는 이혼 그리고 행복 2개가 적혀 있었죠.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엄마는 아마도 네 곁에 없을 거야. 내가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도 내 딸 너무 잘 자라서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행복했단다. 살아생전 좋은 말, 예쁜 소리 못 해줬지만 이 엄마는 우리 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봉투는 바로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너무 행복할 때 열어보면 좋겠어. 만약 우리 딸이 행복이라는 봉투를 택한다면 이혼이라고 적힌 봉투는 열지 않았으면 해. 만약 그 반대라면 둘 다 읽어도 되고.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한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꼭 내 딸로 태어나주면 좋겠구나. 그때는 엄마가 돈도 많고 아프지도 않아 보마. 미안하고 고맙다. 순간 호기심에 꺼내볼까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상자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누이는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고 남편도 대견하다면서 용돈을 쥐어주고 있더군요. 저는 어른들에게 짧게 인사를 드렸고 잠깐 애도의 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했는지 제게 왜 늦게 왔냐고 따져 물었고 저는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죠. 뭐? 병원? 그럼 그게 걔 물건이라는 거야? 아, 병원에서 챙겨줘서요. 죽은 사람 물건을 잔치에 들고 와?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유품도 아니고 그냥 쓰시던 물건이고 바로 온다고. 그니까 그게 그거지. 죽은 사람이 쓰던 걸 여기에 들고 오면 어쩌라는 거야? 너 지금 또 시위하니? 너 감정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불편해야 해. 시어머니가 계속 화를 내자 시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친척분들도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결국 저는 쫓기듯 다른 방에 들어와 상자를 내려놓고 눈물만 뚝뚝 흘렸죠. 솔직히 너무 힘들었고
어머니를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들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쫓아 들어온 겁니다. 저를 달래려고 한 게 아니라 화를 내러 들어온 거라는 게 문제였죠. 궁상은? 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만 중간에서 곤란하게 됐잖아. 아니, 좋은 날에 너 꼭 그렇게 죽상을 써야겠어? 그래야 속이 후련해? 어머님 돌아가신 거 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왜? 네 얼굴 전체에 광고처럼 도배를 해놔서. 아무리 그래도 신우인데 축하한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그렇게 정이 없어? 친척분들이 내 편 들어준 게 화가 난다는 거야? 편? 지금 가족끼리 무슨 편을 가려. 넌 이러니까 정 없다는 소리 듣는 거야, 알아? 그리고 다들 예의상 하는 말이지, 엄마가 말 잘못한 건 또 뭐야? 진짜 그걸 몰라? 자기 집 키우는 개가 죽어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슬프지 않더라도 예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떤 집이 장례식 다음 날에 잔치를 해? 어느 집이 술판을 저렇게 차려놓고 축하를 하냐고? 그럼 다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애도만 할까?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당신도 알잖아. 공무원 시험 준비만 몇 년을 한 거. 근데 필기를 저렇게 떡 합격했는데 가족이 돼서 축하를 못해? 근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초상집 분위기로 바꿨잖아, 당신이. 그래? 그러면 나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제대로 잔치 열어도 아무 소리 안 하겠네?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갔을 때? 아니면 그게 뭐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겠어? 그래!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분위기 이렇게 만들 바엔. 에이, 진짜 눈치 보여서 내가. 우리 이혼하자. 뭐?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나 말 다 했어. 장난해? 애들은 어쩔 거고 나이 50 먹어서 이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쥐뿔 능력도 없는 주제. 자존심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설거지나 하고 음식이나 날라. 능력 없어. 근데 당신 말대로 그 나이 먹고도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돈 쓸 줄만 아는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빨리 돈 모을 거라는 건 확실해. 설마 그깟 내가 대출 좀 받은 걸로 아직도 시위하는 거야? 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집 우리 거야. 나 그거 하나 보고 우리 노후 준비하는 거고. 그니까 엄마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돌아가신 장모님 덕 볼 수 있냐? 아니잖아. 그니까 잘하라고, 우리 집에. 남편이 비아냥거리며 몇 마디 더 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정말 귀에서 삐하는 이명까지 들렸거든요. 너무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 외부 소리까지 차단이 됐죠. 그렇게 한참 뻐끔거리던 남편이 나간 뒤에 저는 어머니가 나중에 열어보라고 했던 봉투에서 이혼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뜯어서 읽었고 정확히 5초 정도 생각한 뒤에 거실로 나가 밥상을 엎어버렸죠. 친척들이 많이 온 자리였기에 여러 밥상을 붙여놓은 상태였는데 정확히 시어머니와 남편, 저희 딸과 아들이 앉아있던 밥상만 뒤집어 버렸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남편은 눈이 거의 뒤집혀서 제게 손을 올렸고 그걸 아들이 가까스로 제지했습니다. 저런 애는 맞아야 해. 오냐오냐 예쁘다고 하니까 어른들 보길 못같이 하는 거지. 전현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칠 거야. 시어머니가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제게 달려왔지만 저는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죠. 그리고는 친척들이 저를 말리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주신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이혼을 선택했을 때 쓰려고 남겨놓은 유언장이었죠. 참고로 여기에 나온 시어머니 이름은 가명으로 쓰겠습니다. 순애야, 나야. 우리 딸이 이제까진 비밀로 하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야 말해줬어. 네가 우리 딸을 많이 괴롭히고 있다고. 물론 너나 나나 오랜 친구지만 네가 왜 내 딸을 괴롭히는지 짐작은 가더라.
내가 순애 네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 딸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그렇게 못하게 한 거고.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딸 부탁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이렇게 내 딸이 이 편지를 열어보게 한 모양이구나. 딱 여기까지 읽었는데 시어머니가 빠르게 일어나 편지를 빼앗아 허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남편에게 찢어! 하고 소리를 꽥 질렀죠.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눈만 껌뻑거렸고 대신 눈치 빠른 아들은 저희 남편의 양손을 잡고는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급해진 시어머니는 저를 밀어버리고는 편지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고 시누이 역시도 뭔가 이상했는지 저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사면초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찢기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 편지를 집어든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키가 훤칠했던 시아버지는 일어나서 두 손을 멀리 뻗은 상태로 목을 빼고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핥히고 발로 차기까지 했죠. 그런데 급격하게 시아버지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더군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네, 아버님. 어머니 유언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확인해보시면 될 문제고요. 그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야? 내 딸이랑 아들이? 시아버지는 순간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았고 친척분들이 아버님을 살폈습니다. 이 미친년이 우리 집에 분란을 만들고 누가 누구 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해? 그럼 친자 검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어머님. 그렇게 언성 높일 게 아니라요. 남편은 기어코 아들을 뿌리치고는 달려와 제 뺨을 때렸어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감히 자기 아들을 때렸다고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저 역시도 똑같이 해줬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났는진 몰라도 같이 덤비는 시누이까지도 가뿐하게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볼 뿐이었죠. 저 이혼할 겁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 이제 못 살겠어요.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여자 처음 보니까.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야, 너처럼 가진 거 없는 여자한테 애들이 갈 것 같아? 딸, 너 엄마랑 살 거야? 저희 딸은 저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서서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삐죽거리면서 아들에게 말했죠. 너 현실을 생각해. 저 여자 뭐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거지. 그때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거지는 이제 너지, 너. 내가 친자식도 아닌 너희들한테 유산 한 푼이라도 줄 알아? 아버지, 설마 죽은 장모님 이야기 믿는 거 아니죠? 누가 봐도 거짓말. 남편은 실실 웃으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봤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는 말끝을 흐렸죠. 시어머니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딱히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일 정도였어요. 편지의 내용은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인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어린 시어머니는 비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친하게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오래 짝사랑했던 게 바로 저희 아버지였던 게 화근이 됐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에게 여우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남자들을 홀린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에 자신의 첫사랑과 저희 어머니가 결혼까지 해버리자 홧김에 지금의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늘 불만이었는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그걸 저희 어머니에게 상의를 해왔다고 해요. 가장 친했고 입이 무겁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덜컥 불안해진 겁니다. 그때부턴 저희 어머니도 멀리하고 제가 시댁에 갈 수 없도록 남편을 통해 명절에도 못 가게 막은 거고요. 엄마 거짓말이지? 시어머니는 엉엉 울고 이를 본 시누이는 기겁을 하며 쓰러졌고
남편 역시도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죠. 시아버지는 허탈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저마다 한 소리씩 하면서 시어머니를 욕하고 나갔죠. 저도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아, 시어머니.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 죽은 날에 잔치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연락 좀 해주세요. 잔치 준비하게요. 음식도 하고 나물도 몇 개 하고. 너희 미친? 아, 암 걸리거나 하시면 아들한텐 말하지 마세요. 치료 같은 거 절대로 해줄 생각 없다고 했어요. 죽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참고하시라고요. 저와 시아버지는 거의 동시에 이혼을 진행했고 제가 좀 더 먼저 서류 정리가 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받았지만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고 저는 식당 일을 시작해야 했죠. 무엇보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아프실 때 빌렸던 돈들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행복한 게 있다면 저희 아들이었어요. 작은 단칸방이라고 해도 불만 없이 저를 따라와 줬고 저를 대신해서 청소며 빨래, 음식까지도 만들어주는 기특한 녀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시아버지도 서류 정리가 다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셨고 식사를 하자는 말도 나왔죠. 일을 끝내고 아들이 만들어둔 다 식은 국과 반찬을 올려둔 밥상을 보면서 저는 문득 다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꺼내 열어보니 아주 작은 종이가 있었죠. 손가락을 넣어도 나오지 않아 봉투를 벌리고 아래로 털어냈습니다. 내용은 로또였고 저는 웃었죠. 아니, 평생을 이런 걸 하지도 않는 분이... 그리고 이거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걸 몰랐으면 날짜 지났겠네. 언제 또 이걸 사셨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휴대폰으로 찍어보는 순간 저는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1등, 무려 1등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질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데도 무음에 가까운 환호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자고 있던 아들을 깨웠고 우린 확인하고 또 확인한 뒤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금을 떼고 대충 12억 3천 정도의 금액이었고요. 저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제게 돈을 빌려줬던 모든 사람에게 2배에서 3배를 줬습니다. 시아버님에겐 3억을 드렸고요. 그간 제게 해주신 것들, 저희 어머니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참 많이 우셨어요. 이제 그 일도 벌써 4년이나 흘렀습니다. 현재 제 아들은 군대까지 나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죠. 우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과도 꾸준히 연락 중이고요. 이 당첨금은 제가 소심해서 저금만 해두고 이자로 생활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 경매라는 걸 참여했고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제 딸은 매번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시누이는 체력에서 떨어져서 계속 백수로 지내고 있고 시어머니는 투자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졌다고 했죠. 딸에다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책임지게 된 남편이었는데 그 사람 소비 습관으로 그 식구를 먹여 살리기엔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자꾸만 제게 합치자는 말을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이혼이라는 봉투였고 그들이 없을 때 저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봉투를 열었으니까요. 실제로도 참 행복합니다. 이런 꿈에도 그릴 수 없는 여유를 선물해준 저희 어머니에게 더없이 고맙고요. 부디 다음 생에도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길 바랍니다.